2022학년도 한국지리수능 특강 17강 수도권과 강원지방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은 수도권 도시에 대한 학습 노트의 일부이다. 가, 나를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가의 특징,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함.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공항과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인천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서해안에 대표적 항구가 있음. 그래서 가는 인천이 되겠네요. 인천. 그 다음 나의 특징.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함. 자, 경의선은 서울하고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죠. 위치함. 그 다음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 출판 단지가 입지함. 자, 여기가 서울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신의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의주는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도시죠. 하류 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경의선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가요. 그래서 나는 B에 해당하고요. 지역 이름은 파주가 되죠. 파주. 그 다음에 인천은 당연히 C고요. 파주는 B니까 정답은 C, B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지도를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원래 인천은 여기가 이제 인천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서쪽에 있는 섬 지역들도 인천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농통합시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광역시도 주변에 있는 촌락 지역과 통합이 된 곳들이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가 강화도, 옛날에는 군이죠. 지금도 강화군이에요. 이 강화군이 인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파주고요. 2기 신도시인 운정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대신 2기 신도시가 있어서 2000년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판 단지도 파주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A는 여기가 포천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D는 화성이라는 곳인데, 자, 그리고 화성은 한국지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시험에서 요즘 거의 매번 물어보죠.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먼저 첫 번째는 파주와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가 있어서요. 동탄이라고 하는 2기 신도시가 있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더하기 인구가 꽤 많더라. 자, 2021년 현재 8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할 때는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통계 자료를 이용해요.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0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원이나 성남이나 고양이나 용인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100만 명쯤 되는데 수원은 100만 명이 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구는 이들 도시에 비해서 조금 적긴 하지만 화성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제조업이, 인천 빼고요.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다.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당연히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달한 제조업은 이제 첨단 산업하고 이제 중화공업이 발달해 있는데 아무래도 남성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성비 같은 걸 따질 때도 젊은 여성에 비해서 젊은 남성이 더 많다. 화성은 워낙 중요하니까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정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그 다음 2번. 다음은 강원도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가다 정차역이 있는 지역에서 답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KTX로 떠나는 강원도 답사. 자, 우리가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동 지방까지 이제 교통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KTX를 놓았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문제예요. 자, 답사 내용을 봤더니요. A는 정동진 해안 단구 및
자, 우리가 정동진은 경복궁의 정문인 강화문, 그러니까 경복궁 강화문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정확히 동쪽에 있다. 정동진이에요. 그래서 서울하고 위도가 똑같은 동해안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정동진이에요. 그래서 강릉이에요, 강릉. 그 다음에 해안당구, 정동진에는 해안당구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아마 우리 지형 시간에 설명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포호, 동해안에 있는 대표적인 석호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 단오제. 자, 그래서 A는 강릉이고요. 기호로는 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대와 양떼 목장을 견학했다. 평창이니까요. 나가 되겠네요. 평창이고 나. 그 다음에 C는 강원도의 첨단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 자, 의료로 유명하고요. 혁신도시가 있고요. 기업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역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원주네요, 원주. 그래서 C는 원주고 기호는 가고요. 그래서 다나 가. 기호를 찾아야 되네요. 알파벳을. 자, 가는 C. 그 다음에 나는 B. 그 다음에 다는 A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5번.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는 수도권 시도의 순이동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경기, 서울, 인천 중 하나임. 자, 시도의 순이동 인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가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나, 다하고 비교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됐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가운데 출생아, 출생자 수, 사망자 수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외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입해 들어온 가는 경기죠, 경기. 그 다음에 경기하고 성격이 거의 정반대인,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데칼코마니하고 비슷하죠. 서울에 어떤 이렇게 집값 같은 게 많이 올라가면서 교외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다는 서울이 돼요. 그 다음에 인천은 대체로 순이동 인구가 플러스 쪽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라 그래야 되나요? 뭐 거의 그대로인데 이제 뭐 큰 변화가 없는 거죠. 나는 인천이 되겠네요. 참고로 서울의 인구가 1990년하고 1995년 사이 199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던 이 시기가 제1기 신도시에 사람들이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리고 2000년 이후로도 꾸준히 이렇게 서울의 인구가 이제 순이동해서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제2기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기 볼게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에는 경기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인천에 있죠. 나 인천에 있죠. 그 다음에 나의 인천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많다. 자, 우리나라 모든 행정구역에서요. 심지어 울산을 포함해서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시도 가운데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많은 곳은 없어요. 울산조차도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 경기는 다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 시도 가운데는 서울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죠. 그 다음 4번 나 인천은 경기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잘못된 설명. 인구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경기도는 1300만 명 정도, 인천은 약 300만 명 정도. 인구 규모가 몇 배나 차이가 나니까 지역 내 총생산은 경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5번 다의 교외화는 서울의 교외화는 가의 경기의 인구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전국 대비 수도권 시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나는 각각 제조업, 서비스업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경기, 서울, 인천 중
하나임. 인천 중 하나임. 자, 이제 쉬운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 B, C가 각각 어디인지 살펴보면 B가 인천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제조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이렇게 비율이 다른 두 지역하고 비교하면 가장 적잖아요. 그걸 보고 B가 인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가하고 나하고 뭐가 서비스업이고 뭐가 제조업이냐. 자, 이건 이제 뭔가 이제 지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는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서비스업은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물론 생산자 서비스업이냐 소비자 서비스업이냐 뭐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인 서비스업을 말하고 있잖아요.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제조업만 따지면 서울하고 경기하고 어디가 더 이렇게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경기도죠. 서울 안에는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봤더니 A는 가하고 나하고 지금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C를 봤더니 나는 28.2%나 되는데 가는 6.5%밖에 안 되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죠. 이걸 보고서 C가 서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서울은 서비스업은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그 인구에 비해서 훨씬 적으니까. 그리고 A는 이제 경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는 제조업이 되겠죠. 제조업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서비스업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의 특성은 사실 워낙 크게 달라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제조업 사업체 수는 서울이 경기보다 많다. 자, 우리가 A, B, C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구분하고 나면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시도의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자, 우리가 서울하고 경기 가운데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아요. 잘못됐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서울이 인천보다 많다. 자, 인천은 4.7%가 사업업체 수인데 종사자 수는 4.5%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조금 적겠네요. 그에 비해서 서울은 사업체 수는 20.9%인데 종사자 수가 28.2%. 그래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는 많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 뭐 실제로 계산해 볼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 4번 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많다. 자, 제조업 사업체 수를 봤더니 수도권은 약 50%가 되는데 종사자 수는 50%가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비수도권이니까 이걸 뭐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수도권은 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비수도권보다 적죠. 그 다음 수도권에는 전국 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자, 절반이 못 되네요. 가가 제조업이니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E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에서 제시한 두 지역은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성남이죠. 자, 성남은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교 신도시, 2기 신도시도 있어요. 그리고 성남은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나 되고요.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판교에는 디지털 산업단지, 디지털밸리가 있어서 어떤 제조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출하액? 지역 내 총 출하액이 여느 신도시가 있는 이렇게 유성 도시들보다 월등히 많아요.
뭐 쉽게 말하면 성남하고 자주 비교한다 그래야 되나요? 인구 수도 비슷하고 일기 신도시, 유명한 일기 신도시가 있는 여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있죠. 인구 규모도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성남에는 판교라고 하는 이기 신도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체들이 있어서 지역 내 총 생산 규모, 생산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경제 규모가 성남이 고향보다 훨씬 더 크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화성인데요. 앞에서 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인구가 8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동탄이라고 하는 이기 신도시가 있어서 지금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됐죠? 자, 그러면 가하고 나는 뭐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가는 공장 용지의 비율이, 지역 내 비율이 나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가가 화성이고요. 여기다 적을까요? 화성이고요. 나는 여기가 성남이 되겠네요. 참고로 여기 대지는 평평한 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나가 대지의 비율이 훨씬 높네요. 일단 성남하고 화성은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일단 면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문제에서는 가와 비교한 나의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나, 성남의 특성. 수도권 신도시 조성 시기는 이르다. 분당이 있고요. 그 다음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더 많다. 일단 인구 수 자체가 성남이 더 많고요. 그 다음 화성은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남하고 비교하면 서비스업의 비율이 낮겠죠. 그 다음 총 면적은 뭐 지도에서 보다시피 좁음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건 A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그 다음 4번. 지도에 A에서 D 지역에 대한 탐구 주제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는 강원도 철원하고 맞닿아 있는 연천이라는 곳이에요. 용암 대지가 유명하고요. 뭐 휴전선이 걸쳐 있죠. 그 다음에 B는 고양이라고 하는 도시죠. 일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가 있어요. 인구가 약 100만 명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안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우리가 안산은 이제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최근 한 2, 3년 정도 사이에 수능에서 2번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원래 중요해요. 자,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서울에 있는 공업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공업 단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증한 다른 도시들보다 조금 먼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는 여전히 서울에 있고 이제 집만 신도시 지역, 경기도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려 그러면 교통이 좀 발달한 다음에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교통이 불편하면 통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 안에 있는 공장이 이제 서울 밖으로 빠져나간다. 일자리 자체가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냥 일자리를 따라서 얼마든지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기 이전, 이제 그건 90년대에 일기 신도시가 건설이 됐고요. 그 이전 80년대에 서울에 있는 공장들이 안산 쪽으로 되게 많이 빠져나가서 안산의 인구는 1980년대에 많이 증가했다. 그거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안산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방조제 표시가 있는데요. 시화 방조제죠. 시화 방조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력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D는 양평이라는 곳이죠. 양평. 그냥 경기도에서는 촌락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보기 볼게요. 1번, 기억. A는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자연 보전 권역의 규제 현황을 탐구 주제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자, 우리가 자연 보전 권역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사람들이 이제 마시는 우리 수돗물 있죠. 상수도. 그게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강이 흘러오는 한강 주변 지역이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평을 비롯해가지고 수도권에서는 동부 지역이 자연보전 권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북쪽과 남쪽은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 지역, 그 다음 서울의 지금 선생님이 이제 표시를 조금 엉성하게 했는데 서울 바로 주변 지역들, 예를 들면 성남이나 뭐 고양이나 뭐 정말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들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해가지고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B,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주간 인구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탐구해 볼 수 있죠. 일산 신도시가 있으니까요. 자, 일산 신도시가 건설된 뒤로 고양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졌다.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상주 인구는 늘어났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많아서 아침이 되면 서울로 출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 디귿 C 안산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도시경관 변화, 옳은 설명이죠. 자, 안산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조업이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 그 다음에 여기 대기업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도시경관 변화는 안산에서 탐구하기가 적절한 주제죠. 그 다음에 D, 용암대지의 지형 특징과 토지 이용, 이건 양평이 아니라 연천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니은 디귿이 올바른 탐구 주제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경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하고 나를 이렇게 봤더니요. 뭐 경지 면적 자체는 총 경지 면적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밭과 논의 비율을 보면 가, 나를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자, 먼저 가는 논이 거의 없죠. 그에 비해서 나는 논과 밭의 비율이 비슷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가는 여기 평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강원도 산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경기도 여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평창, 나는 여주가 되겠네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주로 시설 재배를 통해 채소류를 생산한다. 자, 평창에서 채소를 많이 생산하는 건 맞죠. 고랭기 농업을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시설 재배가 아니라 노지 재배를 주로 하죠. 그 다음 니은, 나의 쌀은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경기도에서 쌀로 유명한 지역이 우리가 경기도 이천 쌀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천뿐만 아니라 이천은 여주 바로 서쪽 여기가 이천이거든요. 여주도 쌀로 굉장히 유명해요. 오히려 여주 사람들은 아니 이천보다 여주가 자연환경이 더 깨끗하고 쌀이 더 좋은데 왜 사람들이 이천 쌀만 알아주느냐. 약간 뭐 불만 아닌 불만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쉬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천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금님께 진상했다 그래서 임금님표 쌀이라고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는 이제 사실은 뭐 라이벌이라 그래야 되나? 이천이랑. 그런데 여주에는 세종대왕 릉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으로 유명해서 대왕님표 쌀이라고 약간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왕님표 쌀이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어 있어요. 니은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경지율이 높다. 자, 전체 면적에서 이제 경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하고나 지도에서 보면은 평창이 여주보다 총 면적은 더 넓죠. 그런데 경지 면적만 보면 평창은 10,000 헥타르가 안 되고요. 10,000 헥타르가 안 되고요. 여주는 15,000 헥타르가 넘네요. 그래서 경지율 자체는 여주가 더 높아요. 자,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가는 평창은 여주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자, 이 자료만 보고는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요. 여주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군이었다가 시로 됐어요. 도시 지역이란 얘기예요. 수도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평창은 군이죠, 군. 그래서 아마도 틀림없이 중위 연령은 평창보다 여주가 더 높을 것이다. 니은, 리을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6번. 그래프는 A, C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들어갈 지표로 옳은 것은? 자, A는 홍천이고요. 강원도만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후 단원에서 이렇게 동해안, 그다음 대관령, 내륙 지역, 그다음에 서해안 쪽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자주 제시하는 지역이죠. 홍천. 그다음에 B는 대관령이죠. 대관령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C는 강릉이 되겠네요. 강릉. 자, 그러면 일단 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정답을 단번에 찾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험에서 기후 단원에서 자주 다루는 지역이니까 아마 학생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각 가나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를 먼저 볼까요? 나는 C, 강릉 적어볼까요? 강릉이 수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이 제일 작네요. 그 다음에 홍천이 그 중간쯤 되고요. 그럼 나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여름 강수 집중률은 아무래도 한강의 중상류 지역인 홍천이 제일 클 거예요. 눈도 별로 안 오고 홍천 지역은.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겨울 강수 집중률은 강릉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니까 겨울 강수 집중률이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관령 지역이 역시 다설지잖아요. 그래서 홍천하고 대관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홍천보다는 대관령 B가 겨울 강수 집중률이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을 봤더니 강릉이 제일 덜 춥고 그 다음에 대관령은 해발고도 높으니까 제일 춥고 그 중간인 홍천. 그래서 최한월 평균 기온은 나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가에 맞는 걸 봤더니 홍천이 제일 크고 강릉이 제일 작네요. 자, 그러면 겨울 강수 집중률하고 여름 강수 집중률하고 뭐에 해당할까? 자, 일단 겨울 강수 집중률이 홍천이 제일 클 수가 없죠. 홍천은 겨울에 눈이 별로 안 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 다우지니까. 다우지 비가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은 될 수가 없고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 자, 이런 문제는 대부분 정답을 곧바로 찾기보다는 오답을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정답만 남아요. 그 다음 7번. 지도는 강원도의 시군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요. 시군별 1990년 대비 2018년 인구 비율에 따른 지역 구분. 그러니까 1990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자, 150 이상이라는 얘기는 많이 늘어난 지역. 그래서 여기 가 지역은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원주예요. 자,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 다음 서울과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원주만큼은 아니지만 100 이상 150 미만 지역, 어쨌든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네요.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춘천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속초네요. 그 다음에 다는 50 이상 100 미만 지역인데요.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네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고요. 그 다음 라는 50 미만 지역이에요. 인구가 1990년에 비해서 2018년에 약 30년 사이에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거죠. 자, 그리고 두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선이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지만 택배랜다. 태백이야, 태백. 태백시죠. 태백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강원도 시군 중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다. 아니겠죠?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물론 이렇게 출생자 수하고 사망자 수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유입된 거잖아요. 아마도 노령화 지수는 제일 낮을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그 다음 니은, 나에는 강원도 도명의 유래가 된 도시가 있다. 자, 우리가 강원도 도명의 유래는 강릉하고 원주죠. 그런데 나에는 춘천, 속초니까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다는 1990년에서 2018년에 인구가 감소하였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라는 광업의 쇠퇴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정선, 태백 대표적인 탄광 지역이었어요. 정답은 5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8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읽으면서 곧바로 살펴볼게요. 강원지방은 최근 바이오 산업, 의료 산업 클러스터, 앞에서 나왔던 원주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원주는 기역의 중심 도시는 영동 지방이 아니라 영서 지방이죠.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해양 바이오 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원 지방은 관광 산업을 특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탄광촌을 관광지로 복원하거나 정선, 태백이 대표적이겠죠. 과거의 산업철도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유도하고 레일 바이크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자, 니은의 사례로 정선의 레일 바이크 체험이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고위 평탄면에 조성된 목장과 풍력 발전기, 고랭지 농업 경관이나, 자, 고위 평탄면은 여기저기에 있지만 대표적인 데가 평창에 있는 대관령 일대죠. 자, 디귿은 동계 스포츠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해발 고도가 높다 그래서 무조건 동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사가 되게 급한 산지는 스키장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경사가 급한 데서는 스키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발 고도는 높은데 대체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평탄한 고위 평탄면 지역이 동계 스포츠 발전에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물론 평창에서 열렸지만 대관령 일대에서 시합을 많이 했죠. 경기를 많이 했죠. 넘어갈게요. 리을, 석회 동굴과 같은 카르스트 지형. 자, 우리 지형 단원에서 배운 거 기억나셔야 되죠.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은, 그러니까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충청북도 북동부, 단양하고요. 강원도 남부 지역이었었죠. 영월, 정선, 태백, 삼척, 그 다음 경상북도 북부 지역, 울진까지. 자, 그래서 리을은 주로 강원도 북부가 아니라 남부 지역에 발달해 있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자, 수능 실전 문제. 가나 지도의 제목으로 옳은 것은? 가는 1에서 6위에 해당하는 게 서울과 서울 주변의 부천, 그 다음에 광명, 안양, 그 다음에 군포, 군포인가 여기가? 갑자기 헷갈리네. 군포 맞네요. 군포, 그 다음에 수원, 이런 지역이 1위에서 6위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강원도랑 맞닿아 있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외곽 지역이 되겠네요. 그에 비해서 나는 1위부터 6위까지가 물론 서울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경기도의 서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은 이렇게 강원도랑 맞닿아 있는 이런 지역도 있지만 군데 이렇게 좀 섞여 있네요. 자, 이런 문제는 대부분 오답을 골라내고 남아있는 게 정답이라 그랬었잖아요. 한번 볼게요. 총인구. 자, 서울이 일단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2등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 성남, 그 다음에 고양, 이런 데가 당연히 탑 6 안에 들어갈 텐데 거기가 없으니까 총인구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제조업 출하액을 봤더니 제조업, 수도권에서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은 주로 해안가 지역이죠. 외국하고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할 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인구 밀도 보니까 맞는 것 같죠? 물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인구 밀도도 높을 수 있겠지만 면적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천이나 광명이나 안양이나 뭐 의왕 같은 곳은 인구 면적 자체가 좁으니까 인구 밀도가 아마 가가 되겠네요. 그다음 나는 이제 노령화 지수냐 아니면 제조업 종사자 수냐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데 쉽죠. 제조업 종사자 수가 나에 해당하겠네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4번이 정답.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전국 대비 수도권 시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경기, 서울, 인천 중 하나임. 자,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고 해도 좋지만요. 그냥 우리는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과하고 나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 자, 여러분들 소비자 서비스업은 뭐 음식 및 이제 숙박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례하죠. 짜장면집, 중국집, 뭐 편의점, 뭐 그런 것들은 전국 어디에나 인구 수에 비례해서 거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분포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유난히 서울에 집중해 있다. 그쵸? 물론 수도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유난히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중에 가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제일 비중이 적은 종사자 수도 제일 적고요. 사업체 수도 제일 적은 C는 뭐 인천이겠죠. 인구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그런데 A하고 B하고 이렇게 봤더니 나는 A랑 B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가는 A가 B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죠. 이걸 보고서 가가 생산자 서비스업이고 나가 소비자 서비스업이구나. 그 다음에 A가 서울이고요. B가 경기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생산자 서비스업은 인구가 많은 시도일수록 사업체 수가 많다. 자, 경기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데 사업체 수는 더 적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종사자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다. 자, 이건 옳은 설명인데요. 뭐 가운데 점이 이제 수치라 그러는데 자, 종사자 수를 봤더니 뭐 한 2%, 그 다음에 한 17%, 18% 합치면 20%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울이 뭐 44%, 합치면 이제 60%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수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가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비율이 낮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나는 가보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보다 매출액의 수도권 시도 간 격차가 크다. 자, 이건 그냥 이렇게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네요. 가는 여기 A랑 C랑 종사자 수랑 사업체 수 도 다르지만 여기 매출액은 여기 원의 크기로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큰 반면 나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좀 적죠. 그 다음에 가는 소비자 서비스업, 나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속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거꾸로죠. 그 다음에 A는 서울, B는 경기, C는 인천이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먼저 볼게요. 강원도 제일 북서쪽 끝에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은 철원이죠. 철원. 그 다음에 동해안에 있는 이 지역은 강릉이고요. 강릉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경상북도랑 맞닿아 있는 이곳은 태백이죠. 태백. 자, 태백은 뭐 시험에서 잘 다루진 않지만요. 대관령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고원 도시의 고원 도시. 태백산맥, 태백 뭐 이미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 다가 각각 어디인지 구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우리가 강릉은 겨울철이 제일 덜 추우니까 뭐 제일 온난하니까 뭐 월 평균 일 최고 기온, 월 평균 일 최저 기온
뭐 이 값이 제일 높은 나가 강릉이 되겠네요. 강릉. 그 다음 가하고 다는 1월달 기온값만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이렇게 기온값을 봤더니 다가 더 높죠. 다가 더 높다?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원이죠. 자, 철원이 1월달에 추운 건 북쪽에 있기도 하고 내륙에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름철에 태백이 조금 더 기온이 낮은 건 해발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고요. 물론 태백이 1월달에 좀 추운 것도 해발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구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겨울철 강수량을 보고 구별해도 돼요. 자, 우리가 태백은 뭐 이렇게 태백 산맥에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가가 태백이고요. 태백이고 그 다음에 다가 철원이 되겠네요. 철원이 되겠네요. 자, 1번 가는 한탄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 잘못된 설명. 다죠, 다. 그 다음에 나는 겨울철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 옳은 설명이죠. 강릉은 다설지인데 이때 북동 쪽에서 바람이 불 때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 그 다음 다는 철원은 세 지역 중 해발고도가 가장 높다. 잘못된 설명. 가, 태백이 해발고도가 제일 높죠. 그 다음 4번 가, 태백은 다 철원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이건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가하고 다는 1월달 최한월 평균 기온은 비슷한데 7월달, 8월달 기온은 다가 철원이 더 높죠. 그래서 연교차는 철원이 더 크겠네요. 그 다음 월 평균 일최고 기온과 월 평균 일최저 기온의 차이는 가에서 다 모두 7월이 4월보다 크다. 자, 우리가 7월은 요만큼인데 4월은 요만큼이네요. 뭐 굳이 다른 거 안 봐도 되겠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정답은 2번. 그 다음 4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2번 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지도에 표시된 강원도의 시군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답사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자, 여기는 원주고요. 그 다음에 홍천 밑에 소고기로 유명한 횡성이에요. 횡성. 홍성하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홍성은 충청남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창, 평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바닷가 지역, 여기는 강릉이죠. 자, 갑을, 병정, 무를 한번 볼까요? 갑, 혁신도시를 찾아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공공기관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 대한 설명이죠. 원주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의 입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마을은 두 군데죠.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하고. 을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병은 폐광 지역의 산업유산을 활용한 석탄박물관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은 모두 세 곳이에요. 강원도에서는 태백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문경에 있어요. 그 다음 충청남도에는 보령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백은 여기가 태백이니까 옳은 설명이 아니네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정, 고위 평탄면에 발달한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 지역을 답사할 수 있습니다. 대관령 일대 고위 평탄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무, 석호와 사빈, 해안 단구 등의 해안 지형 경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릉에 가면 대표적인 석호, 경포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빈은 그냥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동진 일대에 있는 해안 단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 단구예요. 강릉에 있죠. 그래서 갑, 정, 무가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5번. 그래프는 세 지표가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시군별 비율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 중 하나임.
먼저 지도에서 표시한 네 지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춘천,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죠. 도청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원주, 앞에서 여러 번 나온 도시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의료산업 클러스터, 그 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모두 해당하는 곳. 그 다음에 강릉은 워낙 많이 물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강원도 제일 남동쪽 아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은 삼척이에요. 카르스트 지형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공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에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면 도소매업 종사자 수를 보니까 A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거의 비슷한데, 자, 이건 인구 규모하고 거의 비례해요. 인구 규모하고. 그러면 춘천, 강릉, 원주가 강원도 3대 도시인데 이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건 원주예요. 원주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인구수도 제일 많다. 그 다음 B하고 C는 뭐 거의 같죠. 이거 보고 구별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제조업 출하액을 봤더니 A는 원주라 그랬었죠. 그런데 C하고 B가 역시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이거 가지고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석회적 생산량을 봤더니 D가 제일 많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삼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월동에 그 다음이 C네요. 그러면 C가 이제 B하고 구분이 되는데, 자, 원주랑 삼척은 나왔으니까요. 춘천하고 강릉 중에 어디가 더 석회석 생산량이 많을까? 자, 이건 강릉이 되겠죠. C가 강릉이에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석회석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단양,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뭐 강릉 지역도 뭐 석회석이 있겠죠. 그에 비해서 춘천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춘천은 침식 분지로 유명하잖아요. 변성암, 그 다음 화강암, 석회석하고는 관련이 없었잖아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춘천이 B고요, A가 원주고요, C가 강릉이고요, D가 삼척이 되겠네요. 자, 1번 A는 내 지역 중 2017년 총 인구가 가장 많다. 옳은 설명. 사실 A, B, C, D를 구분하지 않아도요. 도소매업 종사자 수. 도소매업은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잖아요. 소비자 서비스업은 그 지역 인구 규모하고 비례한다. 참고로 춘천은 강원도 도청이 있다 보니까요. 지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업,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은 거죠. 이건 춘천의 특징이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 2번 B에서는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기업도시는 A 원주. 그 다음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B 춘천. 그 다음에 A와 B는 원주와 춘천은 경상북도와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다가 아니라 원주와 삼척이고요. A와 C가 아니라 A와 B는 영서지방에, 그 다음에 C와 D는 영동지방에 속한다. 자, 마지막 6번. 그래프는 내 시도의 지역 내 산업별 부가가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에서 C는 각각 강원, 경기, 서울 중 하나임. 자, 1990년하고 2017년 자료가 있는데요. 뭘 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먼저 A를 봤더니 지역 내에서 3차 산업 부가가치 비율이 B, C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A가 서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경기하고 강원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경기는 이게 면적이 좀 넓긴 하지만 인구 수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그 인구 대부분이 이제 도시 지역에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커다란 도시라고 봐도 성격이 크게 틀리지 않아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율은 되게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경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인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인천 광역시보다도 더 높네요. 그래서 B가 경기고요. C가 강원이 되겠네요. C가 강원이 되겠네요.
아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약간 생각을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자, 이게 부가가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3차 산업만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3차 산업 관광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3차 산업의 비율이 은근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 보고 구분하는 게 좋냐면요. 이게 조금 귀찮더라도 1차 산업 더하기 2차 산업 더하기 3차 산업이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B하고 C하고 이렇게 3차 산업하고 2차 산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1차 산업의 비율을 확인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산업이 대략 82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얼마냐면 12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94 정도고요. 100하고 이렇게 차이를 봤더니 6% 정도가 1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되겠네요. B는. 그 다음에 C는 대략 3차 산업이 60% 정도.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38, 39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98% 정도가 2차 더하기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에요. 그러면 1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은 한 2%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수치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무려 3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건데, 자, 그러면 1차 산업의 비율, 그러니까 부가가치 비율이 더 높은 쪽이 그래서 B가 강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경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 실수를 잠깐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설명 들으면서 들었겠지요, 당연히. 이렇게 충분히 선생님 같은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B를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꼼꼼하게 봐야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볼게요. A는 서울, B는 경기, C는 강원이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1990년 지역 내 1차 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강원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자, 이건 일일이 계산을 해볼 필요는 없고요. 전국 평균하고 강원도가 B라 그랬으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네요. 이렇게 전국 평균은 강원도랑 비교하면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도 높고 그 다음에 2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도 높으니까 1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은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겠네요. 그 다음 디귿 2017년 지역 내 2차 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경기가 인천보다 높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199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지역 내 3차 산업 부가가치 비율 증가 폭은 서울이 강원보다 크다. 3차 산업 부가가치 증가하는 걸 봤더니 서울은 90에서 90, 한 6, 5 정도로 강원도는 60이 조금 넘다가 80이 지금 넘으니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7강 수도권과 강원지방 문제 해설 마쳤고요. 자, 이제 마지막 18강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